자신만만하게 키우라고. 그럼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아, 나 좀 잘 크고 있나 보다. 놀이터에 나가잖아. 아이가 넘어져.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엄마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는 엄마도 있어. 응원의 눈빛을 보내면서. 또 어떤 엄마는 엄마 말 안 듣고 뛰어가다가 넘어졌다고 또 혼내시거든. 자, 3명 중에 어떤 엄마가 훌륭한 엄마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엄마들마다 다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야. 엄마가 분명히 뛰지 말라고 한 곳에서는 뛰면 안 되니 넘어진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아이가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윽한 눈빛을 보내주는,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넘어진 아이에게 가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야? 정답이 없다는 거야. 이 모든 엄마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아, 없지. 순위를 매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 정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준비했냐면, 나의 방동이들 중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육아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시는 방동이들도 계신 거야. 난 저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하지 못했는데, 난 저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본인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거 같지. 남편이 내 댓글을 같이 읽어주잖아. 내 댓글을 읽으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했지? 실제로 우리 방생 어떤지 CCTV 달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아, 그렇지. 집 곳곳에 CCTV를 달아놓고 나의 24시간을 우리 방동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까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의 24시간이 누군가에게 노출이 된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나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좀 핑계를 대자면, 난 저혈압으로 아침에 진짜 잘 못 일어나겠어. 특히 겨울에. 남편이 집에 있는 날도 있고, 아침에 남편이 집에 없는 날도 있어. 남편이 집에 없는 날, 나 사실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진짜 못 일어나는 날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눈을 탁 떴는데 아침 9시일 때가 있거든. 우리 지안이 어떡해? 하고 보면 아이가 이미 학교를 가고 없어. 근데 불량 엄마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싱크대에 혼자서 계란밥을 해먹고 간 빈 그릇의 흔적이 딱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배는 고프고 늘 아침밥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 혼자서 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계란 후라이 해서 간장 넣어서 비벼 먹고 간 그 그릇의 모습이 그대로 싱크대 안에 담겨져 있던 날이 있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 죄책감이 갑자기 나에게 덩어리채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했었던 행동이 뭔지 알아? 뭔데? 지안아,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불량 엄마라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으로 죄책감을 만나려고 하면 나 끝도 없이 만날 수 있거든. 그때 사실 정신 차려. 어떻게 정신 차리냐면, 내 아들 너무 기특하다. 엄마 없이도 이렇게 아침밥을 차려 먹고 가네.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학교하고 오면 정말 고맙다고. 너 너무 근사한 아들이라고 칭찬해야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학교하고 왔을 때, 지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침에 못 일어나서 미안해. 나는 어떤 엄마? 아침에 못 일어나는 엄마. 그래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 미안해하는 엄마. 그럼 지안이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낄까? 우리 엄마가 뭔가 나에게 늘 미안한 포지션에 있는 엄마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족한 엄마라고. 근데 그날 내가 뭘 했냐면, 지안아, 엄마가 봤어. 아침에 너 간장 계란밥 해먹고 갔더라. 스스로 간장 계란밥을 챙겨 먹고 갈 수 있는 초등학생은 엄마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너무 고맙다. 엄마는 네가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사실 죄책감의 눈물이었는데 그걸 감동의 눈물이라고 해석을 새롭게 했단 말이야. 그럼 아이가 어떻게? 어떤데? 방긋 웃어. 엄마 그치? 나 대단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남편 나 일주일에 2번 정도 못 일어나고 나머지는 잘 일어나. 맞아.
근데 가끔씩 일주일에 2번 못 일어나는 날이 있잖아. 그날 남편이 아침을 챙겨서 보내주는 날도 있어. 그 얘기 해줘. 며칠 전에 있었던. 여전히 넌 자고 있었고. 우리는 깨워가지고, 나는 아침을 준비하고, 지안이 학교 갈 준비를 했고, 혹시 엄마 깨울까 하니까, 지안이가, 아니, 엄마 좀 자게 냅둬. 엄마 아침 잘 못 일어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강의 없는 날 잘 못 일어나잖아. 그러더니 문을 쫙 닫아주는 거야. 시끄러울까봐. 더 잘하고.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남편과 지한이에게 미안하지 않아. 진짜 고마워. 남편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의 CCTV를 들여다본다면 우리 방송인들이 알게 되실 거야. 난 그대들보다 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더가 아니라 덜. 이거 꼭 이거를 CCTV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별로 열심히 안 사는 거. 난 완벽한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늘 정돈된 모습,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 성실하게 사는 모습, 빈틈없는 모습,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조력하는 엄마,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식사를 잘 챙기는 엄마. 나는 이런 엄마들만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빈틈이 있어도 괜찮아. 난 정말 절대적인 빈틈 엄마거든. 내가 빈틈이 많다 보니 우리 아들이 자율성이 높고 자존감이 높아. 그 이유가 뭐냐면 빈틈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엄마에게서는 아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우리 부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완벽한 부모님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배우렴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아이들도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랬을 때 우리 지한이에게 나는 빈틈 엄마기 때문에 그 빈틈으로 우리 아이가 우리 안으로 잘 들어와.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실수에 가끔 간대하지 않거든. 야씨는 실수하지 않게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해.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실수를 진정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거든. 그게 아이들이 가진 간대함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인 어른들보다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빈틈 엄마인 게 지한이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거든. 내가 지한이에게 요구하는 게 많으면서 나는 뭐 별로 완벽한 엄마 되고 싶지 않아. 내 삶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기적인 거야. 아이에게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면서 나는 내 편하자고 빈틈 엄마를 추구한다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기꺼이 빈틈 엄마인 것이 지한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이유가 나도 지한이가 빈틈 가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거든. 난 지한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해.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엄마를 뿌듯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런 요구 절대로 하지 않아. 없지. 엄마는 그냥 나대로 살게. 너는 너대로 살아라. 지한이가 아침마다 일기를 쓰고 가잖아. 지한이가 쓴 일기를 보고 우리 부부가 웃음이 빵 터졌어. 엄마 아빠가 부럽다. 나는 지금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나도 어서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날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게 뭘까? 그래서 지한이에게 물었잖아. 지한이가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삶이 어떤데? 엄마 아빠 돈 잘 벌잖아. 엄마 아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 엄마 아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잖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는 늘 재미있게 살잖아. 엄마 아빠는 늘 웃잖아. 그러니까 지한이가 엄마 아빠 보면서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고 했어. 내가 만일 지한이를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잖아. 이 걱정스러운 눈빛의 의도는 뭐야? 엄마는 네가 잘 되길 바래. 네가 더 훌륭한 삶을 살길 바래. 그래서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을 거야. 그런데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뭔가 내가 지금 걱정스럽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본인의 삶을 해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늘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아이를 향해서 전혀 걱정스럽지 않은 눈빛. 그냥 웃으면서 지한이 왔어. 시험지를 보고도 어때? 우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아. 87점 받았네. 그 자기 삶이야. 초등학교 4학년 때 100점 시험지를 받았다고 하여 내 인생이 평생 100점짜리 인생으로 사라지니? 아니지.
전혀 상관이 없지. 전혀 상관없잖아. 얼마 전에 내 후배가 전화가 온 거야.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스스로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나에게 전화한다. 그 후배 아들이 진짜 멋있거든.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어. 그리고 나의 후배는 너무나 좋은 엄마고. 난 지한이가 열이 나잖아. 그럼 해열제를 먹이고 자. 지한아 계속 아프면 엄마 깨워? 이렇게 하고 잔다고. 네 후배는 아이의 기침 소리,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코가 막힌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대. 왜냐면 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본인에게로 다 전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혹시나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그 아이의 속상함이 본인에게 또 다 전달이 된대. 그 정도로 모성애가 넘쳐나고 너무나 좋은 엄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 엄마, 이렇게 자주 아픈 나도 사랑해요? 아, 진짜? 나 너무 자주 아파서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후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걱정했었던 마음이 내 아이에게는 죄책감으로 전달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엄마. 근데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본인이 아플 때마다 엄마에게 죄책감이 들었는 거야. 너무 많은 생각이 들게 하지. 그러네. 그래서 우리 후배가 선생님, 저는 이제 덜 노력하는 엄마가 될 거예요. 노력하는 엄마가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너무 노력했었던 걸 조금 덜어내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후배가 너무 근사한 거야. 아,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지 않아? 더 노력하겠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나 조금은 덜 노력하는 엄마가 되어야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빈틈 엄마야. 그러면 덜 노력한다는 게 사랑을 철회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지. 더 노력하든 덜 노력하든 두 엄마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걸 또 노력하려는 엄마잖아. 그런데 나 사실 이런 엄마 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라는 영상 찍거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빈틈 엄마가 되고 덜 노력하세요라고 하는 내 이야기와 지난 내 영상들이 뭔가 상반되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야. 기술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마음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영상으로도 배울 수 없어. 난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본질의 방세형은 굉장히 빈틈 많은, 허점 많은 엄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마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엄마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오해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남편이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준비하는 엄마로서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 어때? 하고 나에게 제안을 하더라고. 그 질문을 받고 계속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좋을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봤거든. 지난 1년 그대는 좋은 엄마였나요? 체크리스트로 나는 몇 점 엄마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엄마가 될지 버킷리스트를 한 10가지 적어본다. 난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왜 엄마 노릇에 그렇게 힘을 바짝 주고 있냐는 거야. 그냥 내 아이와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너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과정이 오히려 내 아이에게는 더 많은 압박감을 올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엄마의 기대치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남길 수도 있다고. 그냥 사는 거야. 나 조금 부족한 엄마였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준 거 한번 찾아보시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엄마가 될 것이냐. 나는 딱 하나 결심한 거 있어. 뭐? 올해보다 더 많이 웃는 엄마가 되겠다. 이거는 내가 결심을 했거든. 그래서 지한이에게 늘 웃어주는 엄마가 되는 건 변치 않을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없네. 그건 못해. 그건 앞으로 더 못할 거야,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그런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목표 지향점을 너무 높게 잡아서 나를 늘 부족한 엄마라고 인식하지 말라고. 내가 늘 부족한 엄마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다 읽어내.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아이? 늘 부족한 엄마가 키우는 아이. 이렇게 인식해버리게 된다는 거야.
자신만만하게 키우라고. 그럼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아, 나 좀 잘 크고 있나 보다. 이 꼬리만 올리시면 돼. 아이를 향해서 웃어주잖아. 우리 엄마가 날 향해서 웃네. 웃는다는 건 우리 엄마가 지금 만족한다는 거지. 기쁘다는 거지.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나는 잘 자라고 있다는 거지. 웃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2026년 목표를 뭐 1번 어떤 엄마 되기, 2번 어떤 엄마 되기 이런 거 사실 실천하지 못할 거 적었다가 괜히 자책감만 가지고 오시지 말고 많이 많이 웃어라. 나는 100살까지는 살 계획이거든. 오래 살 거대. 나 등산도 하고, 나 먹는 것도 잘 먹으니까, 나 100살까지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11살이 된 지안이가 이제 며칠 뒤면 12살이 되겠지. 이제 우리를 별로 찾지 않아. 친구들이 더 좋은 나이고. 맞지. 가끔 문득 슬퍼지지 않아? 나 가끔씩 슬플 때 있거든. 이 아이가 내 품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 근데 그 멀어져 가는 아이에게 끈을 매달아 두고 도망가지 마, 멀어지지 마 라고 붙잡으면 안 돼. 20대가 넘으면 기꺼이 저 아이를 잡고 있던 그 끈을, 그 손을 우리는 놓아야 되는 게 우리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지안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 난 나에게 잘하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네가 꾸린 그 가정 내에서 네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 한다. 네 자식에게 더 잘해야 된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의 목표거든.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아이를 내 품에서 안아서 키울 수 있는 게 10년 남짓이야.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단 10분의 1이라고. 맞지. 겨우 그 10분의 1을 우리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키우지 말자는 거야. 난 진심으로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신포도의 법칙처럼 내가 못 가지기 때문에 저 가방 가진 여자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런 거 아니야. 진심으로 가방 가진 여자들이 부럽지 않거든. 나에게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난 요즘에 뭐가 부러운지 알아? 뭐가? 1살에서 7살 정도쯤 되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니는 엄마들의 그 손이 너무 부러워. 명품백을 든 손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엄마들의 삶이 너무 부럽다고. 너무 질투나거든. 그러니까 난 둘째에 대한 미련은 없어. 그런데 내 아들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를 한 명밖에 키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 둘째를 가진 엄마들을 보면 부럽기는 해. 내가 둘째를 낳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부럽긴 하다고. 왜냐하면 저 엄마는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2번이나 키워보네. 셋째 낳은 엄마들 보면 3번이나 키워보네. 너무 부러워. 우리 인생의 겨우 10분의 1이다. 그 시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맞이하지 말자. 우리 여자 조카 어렸을 때 밥을 전혀 안 먹었어. 씹지를 않았다고. 저작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온 가족들의 걱정거리였어. 사돈 어른께서는 저 아이 병원 데려가보라 하실 정도로 아이가 씹는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했거든. 그랬던 우리 윤지아가 요즘 라면 2개 끓여 먹거든요. 난 깜짝 놀랐다. 밥까지 말거든요. 그렇지요. 3달 내내 유치원에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던 우리 아들이 요즘 수업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자주 혼나거든요. 그리고 친구한테 맞고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내 후배 아들이 있었어. 이 아들 이번에 정기 회장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놀이터에 나가서 그렇게 그네를 타는 거야. 그래서 5살, 6살 동생들이 그네 탈 거라고 줄 서 있으면 자기도 그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간을 확보하면서 그네를 타야 되는 내 선배의 아들이 있었거든. 내 선배님은 그때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 초등학교 6학년이 그네 탄다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다.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그네 타는 게 훗날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단 10분의 1만 허용된 내 아이를 내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우리 너무 걱정하면서 키우지 맙시다. 우리 너무 장대한 계획 가지고 키우지 맙시다. 우리 너무 근사하게 해내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즐깁시다. 누립시다. 만납시다. 그리고 감사해 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엄마가 될지 계획할 때 잘 웃는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기에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신나게 사네. 이런 모습 보여주자는 거야. 엄마, 아빠가 늘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시간들이 내 아이들이 봤을 때는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어. 그리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저렇게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지 말자는 거야. 우리 지안이가 어서 커서 우리가 되고 싶다잖아. 자유롭게 사는 우리가. 1교시에서 6교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유롭고 즐겁고 웃으면서 재밌게 사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잖아. 엄마 아빠처럼.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알아서 다 잘 클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 내가 어떤 엄마 되겠다 하는 버킷리스트 한 15가지 적은 엄마들은 가감하게 삭제하시라. 그리고 하나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 나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한 해를 보내겠다.